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독서 시리즈 두 번째죠. 제가 첫 번째 시리즈를 남겼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책을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책 한 권도 16,500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한 5권, 6권, 7권, 10권 이렇게 사면은 한 20만 원 정도 도서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도서 비용이 아깝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또 한 번 들춰보는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또 한 번 들춰서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책을 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책을 알라딘이나 이런 데 다시 되팔거나 아니면 중고서적으로 내놓거나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에 책이 많이 쌓여 있지만 그 책을 이렇게 서재에 꼽아 놓으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책을 어쨌든 많이 좀 읽고 다독을 해서 그 안에서 인사이트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에버노트,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데 저장할 수 있는 노트 앱으로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조금 들춰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책이 남아있는 의미가 그렇게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북으로 읽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이런 책을 읽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동네 도서관에 정말 좋은 책들 많이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 도서관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시립이든지 구립이든지 회원 가입을 하시면 책을 빌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시립 구립 도서관 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두 번째는 동네 서점 대출입니다. 이거는 모든 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이버에 동네 서점 바로 대출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동의 도서관에 전화는 받거든요. 전화를 하셔서 동네 서점 바로 대출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요즘에는 되는 곳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저는 관악구에 살기 때문에 관악구는 동네 서점 바로 대출을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도서관 앱이 있어요. 그 앱에서 이제 보고 싶은 책, 그러니까 그게 또 한정돼 있더라고요. 옛날 책은 신청할 수가 없고 출시된 지 3년인가 5년 안에 있는 책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 책을 구입해서 저한테 바로 빌려줘요. 이 새 책을 바로 어제 빌려온 거거든요. 이 책이 난생처음 북클럽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바로 빌릴 수가 있어요. 새 책을.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걸 다시 그 서점에 반납하면 도서관에 반납하는 거 아니고 그 서점에 다시 반납하면 그 서점에서 각 도서관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도서를 신청할 때 배정이 돼요. 어떤 도서관으로 갈지. 그러니까 새 책을 받아서 내가 읽고 그러니까 읽는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또 있냐면 그 기간 안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무한정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읽고 있는 책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권이고 그리고 이북에도 이거 아이패드에도 네, 여기 보시면 리디북스로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 어떤 광고도 아닙니다. 네, 저 구독자 1000명 조금 넘는데 이런 사람한테 광고 주지 않아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건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이 책을 거의 이제 읽었어요. 이거를 다 읽으면 이제 저는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으로는 조금 두꺼운 책을 읽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은 이런 책 있잖아요. 벽돌책. 이런 책은 딱 보면은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북으로 읽으면 그냥 언제 끝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휴대해서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북으로는 아주 두꺼운 책 그리고 또 이동할 때 이북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각 이제 장소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도장이 있는 게 있고 도장이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장이 어떤 건 있고 도장이 어떤 건 없잖아요. 도장이 있는 거는 제가 바로 대출을 한 거예요. 바로 대출을 하면 서점에서 이렇게 자기네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은 제가 빌린 책이고요. 이거는 다독다독이라는 유튜브에서 제가 이벤트로 받은 신사임당님의 킵고잉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책입니다.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와, 이 책 진짜 안 읽혀요. 이거 산지 꽤 됐는데
아직 반 정도 읽었어요. 이런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렇게 금방 읽는 책도 있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읽은 것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거든요. 이건 어제 빌려온 책이니까 뭐 그게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쭉 보여요. 그러면 많이 읽은 것도 있고 짧게 읽은 것도 있고, 이것도 동네 서점 바로 대출로 빌려왔는데 아직 한 장도 못 읽었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한 권이 끝나고 또 한 권이 끝나고, 그러면 또 빌리고 또 빌리면 돼요. 어쨌든 다시 동네 서점 바로 대출로 돌아오면 동네 서점 바로 대출을 이용해서 책 사는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절감할 수 있어요. 리디북스를 이용해서도 아주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리디북스에 굉장히 괜찮은 책이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뭐 밀리의 서재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책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신간은 사실 이북으로 이거 리디나 밀리의 서재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물리적인 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책을 판매해야지 어쨌든 출판사도 이득이 되는 거고 이제 저자도 이득이 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물리적인 책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리디에 되게 유명한 책들은 거의 올라와요. 그러면 리디를 통해서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리디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책을 읽어줘요. 네, 꽤 괜찮게 읽어줍니다. 이게 오디오북이 아니라 그냥 이북이거든요. 근데 읽어줘요. 어떻게 읽어주냐면, 인사고과 서바이벌 내년 찾아오는 동료평가 다시 3월이 찾아왔다. 동료평가가 진행되는 3월은 아마존 직원들에게 피곤한 달이다. 인사고과 시스템에 접속하니 벌써 나에게 평가를 부탁한 이들의 리스트가 떴다. 그중에는 내 상사와 팀원들은 보통 속도가 이 정도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류했던 타 부서의 매니저와 개발자도 있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나지 않아서 보통 1.6 정도로 제가 들어요. 다시 1.6을 들려드릴게요. 다시 3월이 찾아왔다. 저는 이 정도의 읽기로 이어폰을 낀 채로 이제 밖에서 듣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어폰을 낀 채로 밖에 이제 외출했을 때, 버스를 타거나 그럴 때 이거를 계속 들고 있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어폰을 끼시고 이렇게 이북을 그냥 그대로 플레이하시면 읽어줘요. 꽤 괜찮게 읽어줘요. 사람이 읽는 것처럼. 그냥 정말로 기계가 읽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굉장히 괜찮게 읽어줘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갈 때는 꼭 이북을 사용해서 읽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리적인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진짜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알려드릴 거는, 각 지하철 이건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건데, 각 지역의 역마다 관할구에서 도서를 빌릴 수 있도록 이 큰 기계 같은 거를 가져다 놔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제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그 기계를 갖다 놔요. 그러면 이거는 도서관 앱을 통해서 뭐 유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책을 예약을 해놓고 빌려놓으면 뭐 유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요. 그러면 여기 가서 다시 유도서관을 가서 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회원카드를 찍으면 그 책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코로나라서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동네 서점 바로 대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도서관에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 읽는 거 사실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워요. 하루에 뭐 한 챕터씩만, 그리고 내가 어디인가에 장소에 갔을 때 한 챕터씩만 읽어도 일주일에 한 권은 힘들지 몰라도 2주일에 한 권은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길에 책만 한 챕터씩만 읽어도 2주일에 한 권은 분명히 읽을 수 있어요.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책을 읽는 게 왜 중요하면 책을 읽으면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는 생각을 하기 좀 힘들어요. 영상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책은 읽으면서 읽다가 중지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메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고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아무거나 읽으세요. 계속 되는 대로 아무거나 계속 읽으시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추천책을 읽거나 베스트셀러를 읽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책을 고르는 해안을 가지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읽어보고, 때로는 이상한 책도 한번 읽어보고 좀 허술한 책도 읽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책을 고르는 능력도
높아지고 내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책을 읽는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머릿속에 상상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또 책을 쓰고 있거든요. 책도 읽고 책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를 쭉 써서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한 챕터 한 챕터씩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썼고요. 한 3분의 1 정도 쓰면은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되면 꼭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책 나오면 많이 사주세요. 오늘은 도서 구입 비용 좀 아끼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는 도서관을 이용한다. 두 번째는 동네 서점 바로 대출이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이용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도서관, 그러니까 각 지하철역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빌려주는 그 기계를 이용해라. 요 세 가지만 이용하셔도 도서 구입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읽어보고 진짜 좋은 책이면 구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